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뛰어들었는데 사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그 수업 실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컨텐츠도 상당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현재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붉은색 선을 교육의 선이라고 보고 이 푸른색 선을 기술의 선이라고 보면 현재 상태는 기술의 발전이 가팔라서 교육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사회적 고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이후 취업 시장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방안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했냐면, 아까 보셨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교과에 대한 시수를 2배로 확장을 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고교 학점제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인원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AI와 관련된 과목을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6과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나 AI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다 한다면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서 자기 학생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학에다 제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부가 초, 중, 고에 걸쳐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가르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관련 AI 융합교육 과정을 신설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배치를 한다는 계획인데 사실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초중학교에서는 교육시간이 추가됐다, 고등학교에서는 대거 과목이 추가됐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소프트웨어 영재 학급도 한 2배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 특히 최근에 열리고 있는 캠프나 대회는 과학 캠프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프트웨어나 AI를 다 걸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공교육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만 엘리트 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수학만큼 코딩을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미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사이 정도까지 수준의 코딩을 이미 배웁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좀 영재 교육을 좀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변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사실 교원 확보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교원 확보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 컨텐츠를 사실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영수 같이 오랫동안 개발된 과목이 아니다 보니 처음에는 교육 외주를 많이 줬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부에 납품을 하는 컨텐츠 회사가 있는데, 그런 컨텐츠를 보다 보면 국영수처럼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다소 경험 위주로 지금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처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 형태나 빈도, 평가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교육 도시에서는 이 코딩에 대한 사교육 열기가 사실 대단합니다. 저희 포항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 한 10분 이렇게 정도 오시지만, 송도나 강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100분, 200분 이렇게 오시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 사회적 변화와 그거에 맞지 않는 교육 수준 때문에 이러한 열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딩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변한 만큼 어떤 기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미리 확장했기 때문에 경기과학고나 한과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AI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경기과고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AI 전형이 따로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 올림피아드 실적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한과형 같은 경우는 장영실 전형이라고 일부 자기가 뭐 수학이든 물리가든 화학이 됐든 자기가 그 분야에 굉장히 유능하다는 걸 자기가 증명할 수 있으면 이 장영실 전형으로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 전형보다. 여기에 정보분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올림피아드 실적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영재학교라는 것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의 AI 영재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의 영재고가 이렇게 새롭게 생기게 돼서 현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갈 때 1기로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경우도 정보 올림피아드나 기타 공신력 있는 대회 실적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서도 지금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재학교를 알아봤고, 이번엔 과학고인데요. 과학고는 이제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경력을 이제 명시적으로는 못 낸다고 하지만 이제 자기소개서 내는데 녹이면 그쪽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입학을 하고요. 한편 충북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AI 과학 인재 전형이 따로 있어서 이 경우에는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랑 과거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좀 각광을 받는 학교들 중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학교들 중에는 특성화고의 디미고, 설린인터넷고, 그 다음에 단대소고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대학을 갈 때 특성화고 TO를 따로 둬서 특성화고 안에 학생들은 특성화고끼리만 경쟁을 하게 돼서 좀 입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디미고나 단대소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신도 굉장히 많이 보고, 거의 뭐 A를 한두 과목 빼고 다 맞아야 디미고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미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올림피아드나 창업경진대회, 이런 저희가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KOI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경우 동상 이상을 따면 대회 입상 부문에서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고 갈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대소고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역량 우수자 전형이 따로 있어서요. 그냥 유리하게 입학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입에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 같은 경우도 다양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특기자 전형으로서 보시면 올림피아드 성적을 직접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내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G스트 같은 경우도 특기자 전형이 따로 있고,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도 특기자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드 경력을 직접 실을 수 있지만, 일반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적으로 써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써야 되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고교 학점제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나 AI 관련된 과목들을 잘 이수하고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자기가 이런 학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준비해 왔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내가 역량을 쌓아왔다 라고 제시할 수 있을 때 소프트웨어 학종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내신을 한 1에서 2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유리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신설되는 학과들을 좀 적어봤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소프트웨어와 AI 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정부에서 2022년도에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관점에서 첨단 학과를 학교에서 신설하는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